트럼프라는 캐릭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를 그 자리에 올려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항상. 근데 그러한 캐릭터들을 어느 위치에 사회가 놓고 있느냐, 혹은 아예 그냥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느냐, 이러한 상태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미국 사회가 저 사람을 대통령의 위치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이 자리에 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투의 난중일기 6월 2일. 애늙은이의 반대는 늙은 애라고 하면 적절할까? 우리의 트럼프 또 시작했다. 이전보다는 그리 놀랍거나 감동적이지 않다. 그가 잠시 움직임을 줄였을 뿐이지 미꾸라지 성향이 바뀔 거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미국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인수는 아니라고 한다. 와리가리 정책 중에 유지하고 있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2배로 인상했다. 아무래도 타코라는 호칭에 삐진 상처받은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했는데 그 대상이 되었나 보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전화 올 거라고 칭얼거리다가 이제는 중국에서 희토류 안 준다고 징징거리는 모습이다. 중국은 오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이슈에 적극성은 없이 꼭 해야 할 대응만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향후에도 태도의 극적 변화 확률은 낮게 판단한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책 증가와 강화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의 확대 가능성이 있고 국장도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IT 분야에서 뭔가 나올 가능성도 가장 높게 보도되고 있다. 이슈와 환경을 반영하여 포지션 비중을 조정한다. 안녕하십니까. 오정태의 투자병법인입니다. 우리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그리고 정치판에 지금 현재 아주 큰 이묵인지 미꾸라지인지 모르겠는 존재가 한 명 있죠. 네, 트럼프 할아버지가 또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잠시 잊혀졌을 텐데 그 부분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네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풍! 단결! 잘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네. 또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양치기 소년, 트럼프 네. 타코,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 리딩방, 정말 많은 별칭들이 붙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석가들이나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 관세는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뭔가 트럼프의 어떤 행동이나 트럼프의 발언들, 그리고 어떤 트럼프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제 지금 저도 같이 3달 가까이 관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지치다 못해 약간 질리기까지 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드는 생각이, 네. 이런 트럼프와 같은 인간적인 부류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짜 병맛이라고 정말 생각할 정도로, 진짜 이런 병 할 정도로 정말 좀 질리기까지, 정말 뭐 이렇게 뭔가 계속 뭐랄까 협박하고 강압하고 그 당황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실 이해라도 하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특히 이런 부류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저희 일상에도 덜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회사에 또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얘기를 첫 질문으로 꺼내시는데 일단 이 지금의 현재 상황에 일단 트럼프로만 조금 줄여서 먼저 얘기를 하면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를 그 자리에 올려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항상. 근데 그러한 캐릭터들을 어느 위치에 사회가 놓고 있느냐, 혹은 아예 그냥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느냐, 이러한 상태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미국 사회가 저 사람을 저 대통령의 위치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그것도 한 번째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통해서 이 자리에 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강자는
내가 정말로 강하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안 하죠. 거의. 그럴 필요가 없죠. 네. 내가 정말로 부자들이 명품 옷에 브랜드가 큰 거를 입고 다닙니까? 아니면 브랜드가 거의 안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닙니까? 안 보이는 걸로. 안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자기가 진짜라고 티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 사회가 트럼프를 거기다 갖다 놨다라는 것은 미국 사회가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으면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그 마가라는 자부심을 자꾸 원한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것보다 미국 사회 전체의 불안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방식에 대한 흔들림이 크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트럼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의 움직임에 사람들이 얼마나 동참하는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 혹은 반대냐라는 부분을 미국 사회를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셨던 그 일반론, 네. 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설령 다 돌아가시고 혹은 몰라서 고아 상태라고 하더라도 태어났을 때 모르는 친척은 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누군가 가족에는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직장에는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출될 때가 있고 돌출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네. 저는 현대 사회가 계속 그 돌출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강화가 트럼프라는 현상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힘까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치 시스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방식이 이 신자유주의라는 방식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내가 나만 잘 살겠다라는 개념이 너무 강한 제도예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기성에 극단화된 정책이 신자유주의예요. 이 부분이 지난 30년 동안 너무 강해졌습니다. 라는 부분의 문제와 두 번째는 이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감정과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성에 대한 이해만이 모든 세상에 중요하다라는 쏠림이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머리 쓰는 것을 그러니까 이 지금 트럼프도 맨날 떠드는 그 협상의 기술 그게 머리 쓰는 짓거리잖아요. 네네. 내가 140% 올린 다음에 60%를 낮추면 애들 따라와. 이게 다 지금 이 대가리 쓰는 짓거리들인데 맞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망가뜨렸고 무너뜨려가지고 내가 유리한 대로 끌어오겠다라는 얘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설명한답시고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 이 머리 쓰는 것에 대한 이성의 치우침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많은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감정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을 조금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방식이 정치나 사회나 투자나 여러 군데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조금 그러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세상에 영향을 너무 강하게 주는 것.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타고난 DNA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호르몬 구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있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비율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죠. 그러면 사실 개인적으로나 네. 투자자 입장에서로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부류를 받아들이고 정의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처음에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하는 큰 행동입니다. 바꾸려고 해요. 결혼에서도 상대편을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바꿔집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다시 이혼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바꾸는 게 안 되는 것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양보하는 방법을 서로 간에 거리감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말씀하셨던 나르시시스트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타고난 그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은 거리감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주일에 5번 만나야 되는 사람이면 3번으로 줄이고 한 번 만날 때 1시간 만나던 사람이면 30분으로 줄이고 그러한 노력을 해서 그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나한테 주는 네거티브 영향도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을 바꾸려 하면 안 돼요. 상황과 내가 대응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타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내 이해 부족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럼 트럼프와 저와의 거리도 그렇죠, 그렇죠, 적정하게, 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하는 방식. 트럼프가 나한테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세상에 주는 방식과 세상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이면 한 쿠션 치고 나한테 들어오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직접적으로 내가 트럼프에 대해서 짜증낼 필요성이 줄어들겠죠. 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피셜 클럽에서 네, 추가적인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 증가와 강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의 확대 가능성이 있고 국장도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네. 이 부분에서 국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떤 전략으로 저희는 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2025년 들어와서 지금 뭐 이슈는 국내 정말 글로벌에서 만만치 않게 많았지만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국장이.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내일이 선거일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 안정도가 생겼을 때의 한국에 대한 부분을 국내 투자자의 중심으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은 아직 국내 시장에 접근을 올해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의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반영이 돼서 상대적인 성과가 절대적인 성과도 둘 다 좋은 상황이 국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얘기하던 그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던 그 얘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수익률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인데 그래서 국내장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의 현상을 우투는 여전히 그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글로벌 전체 시장이 크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한국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사실은 더 크게 받는 국가죠. 우리는 무역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내수가 작고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안 좋았던 부분이 좀 인정을 스스로 하는 자존심이 회복되는 게 미국 애들이 마가한다고 떠들었지만 이걸 카가라고 할까요? 메이크 코리아 용어 잘 안 생긴다. 이게 모음이 돼야 돼서 네. 하여튼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7까지 올라온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커졌을 때는 지난 1분기 때도 안 좋은 영향을 함께 받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확률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에 의한 그 방향성이 가장 큽니다. 빠뜨릴 때도 트럼프에 의해 시작됐고 올라갈 때도 트럼프에 의해 시작됐고 그랬던 상황이 지금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일본 제철에 대한 이슈나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세금 제도를 나중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했던 이건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의 자본주의 하에서 움직이는 원칙에 대한 훼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다? 그게 미국에서 발생한다? 그럼 글로벌 자금은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너무 큰 이슈들을 또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체력이 좀 올라온 거예요.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다시.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계지표에 민감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진짜 다시 또 자기가 그런데 기분 나쁘게 이것들이 이 타코라는 말은 이 T가 트럼프지만 저는 그 처음에 타코라는 말을 들으면서 타코라는 것 자체가 멕시코 음식인가요? 네. 남미에 대한 이 이민 문제 이슈가 떠올리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그다음에 감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좀 안 좋게 여러 이슈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단어로 타코라는 음식 얘기의 단어가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강세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의사결정을 해서 네. 지난주까지의 미국에 대한 것들의 조심성을 많이 키워놨고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의 영향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도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향이 지금 있는 상황이 오늘 시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미중 간에 또다시 이렇게 싸움이 되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 국내 이슈가 아무리 개선된다 하더라도 네. 글로벌 이슈 전체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국내 이슈의 강세를 생각하기는 제 상상력으로는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조금 약화될 가능성을 반영시키는 거죠. 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복잡계적인 관점에서 철강, 알루미늄 50% 인상.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많이 지금 분석가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갈등이 앞으로 상상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복잡계적인 관점에서 어떤 가능성이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트럼프는 간단하게 잔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자기가 먹힐 수 있는 얘기와 여기는 내 얘기가 안 먹히네? 여기는 내 얘기가 먹히네? 라고 하면 안 먹히는 데 가서 쓸데없는 짓 하는 정도의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먹힐 수 있는 데서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자기가 컨트롤을 훨씬 더 하기 쉬운 대상일 거예요. 네. 그게 IT보다는 지금 중국보다는 철강이라는 그 해당 부분이 자기의 컨트롤과 영향력이 크게 더 스윙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과 자동차 산업을 엮어서 자동차를 미국 내부에서 전부 생산하고 부품이나 모든 것들을 조달해야 된다라는 얘기랑 엮어버리면 자기 한마디의 말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놓고 그 부분을 쥐고 흔들면서 봐봐, 내가 하면 이렇게 크게 움직여 라는 부분의 영향력을 자기의 영향력이 덜 미치던 부분까지 확산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뭐. 계속 앞으로 네. 그런 쪽으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갈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트럼프가 평생에서 한 번이라도 안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되는데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유일한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네. 유일한 약점은 맞습니까? 그나마 좀 트럼프가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불리한. 네. 가장 다루기 껄끄러운 상대가 네. 중국이다. 네, 네. 베센트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엊그저께 인터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중국이 아직 반응을 안 보이고 있고 트럼프가 아무리 러브콜을 보내도 그런 입장에서 시진핑은 왜 트럼프와 통화를 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시진핑이 왜 통화를 해야 될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불리하니까. 왜 불리한? 안 불리하니까. 안 불리하니까. 안 불리한 것에 대한 것이 네. 불리함과 안 불리함이 섞여 있죠. 근데 네. 불리함과 안 불리함이 섞여 있는데 자, 피디님하고 저랑 5라운드 UFC 경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네. 일단 10라운드로 하면 제가 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길면 집니다. 그러니까 짧게 일단 줄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순간 얘기하면서 벌써 확 줄였어요, 지금. 네.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 본능적으로 판단이 어떤 말에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5라운드로 줄이긴 했지만 시작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제가 이것을 1, 2라운드에서 끝낸다라는 전략을 쓰는 게 4, 5라운드에서 집중한다라는 전략과 둘 중에서 제가 뭘 선택할까요? 1, 2라운드에서 끝낸다고.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1, 2라운드에서 끝낸다는 전략을 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전략대로 안 들어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해놓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올라가면 얻어 터지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과 미국은 그런 게임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의 상대적인 절대적인 경쟁력이 미국이 강하다라는 것은 미국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세상의 모든 영향을 받는 세계 지구인이다 판단하거나 중국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내가 지금 절대적인 경쟁력이 위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났어 라고 하는 판단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을 겪으면서 2008년도 이후에 했던 생각이라는 것이 그걸 너무 강하고 대응 방식의 문제가 있지 그 판단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게임의 룰을 하고 있는 도중에서 너무 내가 급하게 나갔다. 네. 내가 1라운드에서 힘을 30%만 쓰는 게 적당했는데 내가 힘을 90%를 썼네? 라는 지금 상황이랑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는 방어만 계속한다. 상대가
계속 공격을 하지만 공격을 하는 게 힘이 더 많이 들죠. 네. 그거를 잘 방어만 하면서 지켜서 제 힘을 빼는 걸 한다. 라는 식의 전략을 세웠다라고 하면 네. 적극적이 아닌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방어적이 되겠죠. 네. 그런 모습처럼 오투의 눈엔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이 판이. 네네네. 그럼 이 판이 그런 상황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조금 공격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것 같다가 다시 공격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가 지금 트럼프가 이러고 네. 있는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방어 전략으로 나온 2라운드의 전략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죠. 네네. 왜냐하면 나는 3라운드, 5라운드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2라운드의 전략이 크게 틀리지만 않는다면 이 2라운드 방어적인 전략의 효과가 50인지 45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전략을 쓴다라고 하면 전화를 할 이유가 없겠죠. 영영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트럼프 끝날 때까지 안 할 수 있어요. 중국 시장을. 근데 또 중국 시장이 그렇게 오피셜 클럽에 보면 네. 아직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 지난 1기 때는 우리 전체 배치마크의 5%였어서 네. 5%보다 대부분 높은 비중을 가지고 오면서 중국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중국에 대한 부정론이 많고 중국의 이러한 대응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 우려가 지나치게 컸어요. 네. 그래서 실제 현상 대비 우려가 큰 부분이 시장 가격을 훨씬 더 낮게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기회를 찾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1기 때의 우리의 중국에 대한 전략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다시 2기를 시작하면서 중국 비중이 20%가 됐습니다. 네. 그럼 기존보다 4배가 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하는가를 계속 조절해 가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2기가 시작된 5월 이후에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 플로우와 주가와 미국에 의한 영향도와 이런 것들을 이 얼개가 잘 안 껴져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안 하고 네. 특별하게 나쁜 게 안 나왔는데 뭐 이상하게 그래도 가격은 유지하고 있고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호함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모호함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거는 어렵죠. 네. 그래서 벤치마크 20% 대비 지금 계속 언더웨이트를 시켜서 더 작게 가져가고 있고 오늘 추가적으로 그 비중을 좀 더 낮췄죠. 네. 이러한 상황이 더 강화될 경우에 관세 관련된 분쟁이 이거는 미국과 중국 서로 싸우는 두 주체 모두에게 부정적이 될 거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낮췄죠. 알겠습니다. 모호함이 커지고 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관세 이야기로 돌아와서 트럼프의 약점 중에 또 하나인 관세 소송전이 또 불확실성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게 뭐 유예가 되기도 하고 뭐 소송이 취하되진 않지만 뭐 6월 9일에 뭐 전반적인 리포트를 확인하겠다. 그때까지는 관세는 유지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송이 잠재적 결과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판단 가능성을 보고 계신지. 시장에서는 대체로 분위기가 최악은 맞봤기 때문에 더 심한 관세의 무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정 시그널은 매수 찬스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지도층이라고 할 때 이 지도층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소리가 합쳐서 행동할 때도 있지만 나뉘어져서 지도층 내부에서 이쪽 방향이냐 저쪽 방향이냐 맞다라는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이 언제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애들도 있고 그 이상한 애들에 저는 트럼프를 이제 넣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의견을 다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네. 그 사람들 쪽에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뭐 하버드와의 분쟁, 미국 대학들과의 분쟁이 강화되는 시점 때문에 더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혹은 누적적인 현상에서 특정한 뭔가가 임계점을 건드려줘서 그래서 폭발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반대의 목소리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그 방식에 대해서는 그 법의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한 달 전에는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시점에 대한 타이밍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누적된 힘의 부분에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 적합한 때가 지금이라는 그러한 쌓임이나 판단이 들어가실 것 같고 그래서 내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너무 기관차가 폭주하다가 사고 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반론이 나타나는 목소리가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게임은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같이 싸워야 되는 상태에 노출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의 게임은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하지만 그러면 트럼프가 게임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제너럴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나 그다음에 A라는 항목에 대한 법인데 왜 B를 하면서 A를 갖다 쓰니 등등의 여러 기술적인 부분에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모태는 아니고 네. 항목별 관세라는 것을 통해서 또 트럼프 측에서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상황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전에 트럼프가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던 상황에서 마구 나오던 내용이 이제는 뭐가 나올 때마다 야 그건 안 돼, 그건 이게 문제가 있어 등등의 자체 내부의 미국사의 견제의 능력이 견제 방식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간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폭주할 수 있는 확률은 전보다는 떨어지겠죠. 네.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상황이 전보다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죠. 뭐 인생의 게임 아닌가요? 참 이거 뭔가 게임 세계 안에 뭔가 지금 저희가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네. 이거를 참 어떻게 저희도 그 게임에 동참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용당해야 될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결혼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죽음 같은 게임도 하고 계시면서 뭐 이 정도 게임 가지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네. 이런 어렵고 혼란한 시장에서는 정말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난 30일 날 그 네. 경험 많은 사람인 다이먼, 네. JP 모건 네. CEO가 네. 미국 부채 증가로 인한 채권 시장에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심하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칠 잠재적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투자자로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이먼 멘트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다이먼 멘트를 중요하게 봐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하게 봐야 될 때는 다이먼이 갖고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금융과 투자에 대한 지혜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큰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얘기할 때는 많이 주의를 해야 돼요. 그게 지난번 시장이 안 좋아지는 과정에서 다이먼은 신용시장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네. 그래서 신용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가격 데이터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에 악화되는 부분, 요번에 빌 에크먼이 뭐 대학과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러한 재단이 강한 대학들이 갖고 있는 투자된 대상들이 대부분 사모펀드고 프라이빗 에쿼티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프라이빗 에쿼티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실제 가격보다 많이 하락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원래 산 가격으로 장부가로 평가해 놓은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현실화시키면 책임 소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부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버드만이 아니라 전체 세상에도 가장 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발생시킨 게 서브프라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후에 지금 발생한 서브프라임 때 사용했던 방식을 또 이름만 바꿔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신용시장에 안 보이는 문제를 지적할 때는 오투가 다이먼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시장이 반등하고 있을 때는 이 부분의 유동성 효과가 강해지면서 다시 관세에 대한 정책이 전보다 약해지면서 이 두 부분의 매크로 펀더멘털 팩터의 개선과 유동성 개선이라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강세상에서 다이먼의 얘기가 나올 때는 그 얘기를 듣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은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번에는 신용시장이 아니라 채권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채권시장에 대한 문제는 달러에 대한 패권과 연결돼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이먼이 지적한 부분은 채권시장일 수도 있고 미국 달러 패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그게 6개월에서 6년이 될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얘기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그 시점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지만 네. 미국 달러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에 지금 현재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 시나리오는 약해 라는 판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반영해야죠. 그럼 이제 저희 포지션도 공격해서 방어로. 그래서 미국 포지션은 지금 뉴트럴보다도 더 해지를 많이 해놓은 상태로 미국 포지션은 바꿔놨잖아요. 저는 이 다이먼이라는 사람이 말한 어떤 발언의 수준이 굉장히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높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또 베센트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 언제 맞춘 적이 있었냐 이때까지 나와가지고 뭐 말할 때마다 다 틀렸잖아 이러면서 약간 농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말하는 것과 실제 그 사람 수익률과 실제 그 사람 자산을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말은 매일 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언론이 이벤트가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 얘기를 찾아와서 듣고 싶을 때 그때 보도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JP모건을 경영하고 자기 개인 부를 관리하는 건 매일 합니까 안 합니까? 매일 합니다. 매일 하죠. 네. 오투가 포트폴리오를 매일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매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은 매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거의 매일 나갑니다. 그래도 매일은 안 나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하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센트도 얘기할 때 정말 뛰어나고 하신 분인데 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람에 대한 그 판단인 것이고 하지만 맞춘 적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베센트가 지금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네. 정치인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말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걸 맞아요 라고 하면 되겠어요? 오투가 그 자리 가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그런 거랑 같은 것이죠. 정치의 영역인 거네요. 그렇죠. 정치의 영역과 그렇기 때문에 입장과 관점이 달라진 부분 때문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오투도 다이먼의 얘기를 계속 들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이 뭔지를 만들어서 참고해야지 네. 항상 다 노출될 때 언론이 떠들 때마다 반영하면 그건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는 자기의 개인 투자 자산을 잘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최근 감세안에 대한 포함된 조항 중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벌칙이 숨겨져 있다는 지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문제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리스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관세를 특정한 부분과 상황에 있어서 자기들이 맞지 않으면 올릴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단계적으로 올려서 20%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이게 특정한 상품, 뭐 원자재 시장, 어떠한 그 파생 상품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그 번 것의 일정 부분을 뺏는 그러한 제도가 미국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름다운 법안인지 나발인지 떠드는데 저는 그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면 아름다운 부인이 있으면 내가 그 아름다운 부인을 뺏을 수 있는 법안이다 라고 보였습니다. 역사상 많은 권력가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죠. 자신의 부하의 와이프가 예쁘면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취하는 경우 많았죠. 네.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단어의 사용법으로 보이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상황이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초에는 미국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아라는 분위기가 작년 선거가 된 트럼프가 당선됐던 24년 4분기에 가장 강했고 25년 1분기 때는 그럴 수도 있나 했다가 아닌가 봐 라는 부분으로 변곡이 생긴 상황이고 지금은 주가의 가격은 올라왔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여기서 훨씬 더 다시 1분기 초처럼 강해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그 부분을 괜찮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실행력이 최소한 강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지되거나 약해지는 상태에서 나오는 법안이기 때문에 오투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제가 보기엔 미국이에요. 어. 미국에 대한 투자 자금이 줄어들 겁니다. 그게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오투가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더 관련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리겠죠. 그럼 트럼프가 본인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그 아저씨는. 뭘 이렇게 먹히느냐 안 먹히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네.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한가요? 이유가 뭔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됐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사람이지. 그렇게 이해되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인 2.5%로 안정되어 있다. 굉장히 그 인터뷰도 봤는데 웃으면서 봐라. 실업률 증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PC 잘 나왔고 물가 괜찮지 않냐. 내가 만든 결과다. 이러면서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대로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미만으로 지금 둔화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유동성이 확대되자 자산 시장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제 글로벌적인 상황과 이제 한국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물가는 잡혔지만 실물 경제는 무너지고 유동성만 쏟아져 나오고 자산 가격만 오르는 이런 현상, 디커플링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를 볼 때 주요 경제 지표가 성장과 물가가 좀 중요하니까 성장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참 좋죠. 네. 예측도 가능하고 내가 예상도 가능하고 계획도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죠. 변동성이 커서 대응하기는 더 어렵지만 성장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하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에 의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올리니까 그 관세에 엄청나게 올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많이 했습니까? 1분기 때. 관세가 도입되기 전에 수입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는 관세가 아직 없으니까.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수입이 많이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은 이 경제 성장률에는 수입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가면 여기에 마이너스 효과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시장에 안 좋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관세 조금 제도 살짝 줄여놨잖아요. 그리고 수입 많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한다고 또 증가해? 이미 많이 해놨는데? 이미 많이 해놨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떨어집니다. 지금 안 하겠죠. 줄여놓고 보겠죠. 이런 식으로 수입량이 변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변동하게 되면 이 부분의 변동의 마이너스 값이 줄어든 것 때문에 이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집니다. 올라가나요? 지금 수입이 너무 많아지면 마이너스가 난다고 했잖아요. 이제 수입이 많아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많아지지 않으면 성장을 안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순수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출. 순수출인데 순수출은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건데 지금 1분기의 상황은 관세를 많이 올린다.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 수입이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가 마이너스가 크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가 데이터가 크게 된 게 이렇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거라고요. 그럼 엄청나게 늘었다가 이 마이너스 값이 컸는데 이 마이너스 값이 이제는 좀 상황이 그렇게 안 한데 그리고 이미 많이 해놨으니까 안 해도 돼. 수입 당분간. 그러면 이 마이너스 폭이 이게 줄어든다. 이 숫자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수출 이게 개선이 되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 개선된 부분이 여기서 시장에 이런 식의 모습을 발생시킨 게 1월 달 올해 1분기에 시장이 박살나고 다시 올라온 상황을 나타낸 이 수출 관련된 흐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된 상황에서 지금 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관세를 올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이 다시 사회 애매해지는 상황이 됐죠. 네. 이제는 뭐가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복잡해지겠구나. 그럼 이 부분은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반영할 확률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오늘 25%의 관세를 50%로 올린 철강 관련된 관세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책들을 또 낸다면서요. 네네. 그 확률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 복잡해짐, 이 시장의 어려움의 발생 가능성, 이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또 조심하는 게 맞겠네요. 조심시켜놨잖아요.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를.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전에도 한번 역사적으로 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네. 때도 이제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있었고 코로나19 충격 이후에도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런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현상과 적용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이게 그 경제적,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 건강과 질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이 모두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빵이 된 거죠. 이런 네.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로가 됐던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서브프라임이나 그때는 그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 경제 정책과 정책적인 현상과 경제 현상이라는 두 부분이 크게 변동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변수들이 생겼다라는 것에 영향을 수입과 수출이 받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과 그 두 시점에서는 더 유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자, 6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이제 또 좀 더워지고 할 텐데 오투가 생각하기에는 봄보다는 기온이 올라간 여름이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를 좀 해야 될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든 수익을 잘 보전하시는 그러한 방어 전략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투님께서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하고 결혼할 때랑 생각이 많이 다른데 지금은 자유연애주의자고 네. 그러니까 결혼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이게 지배를 위한 시스템이구나라는 걸 이해해서 지금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 대신에 결혼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 지금의 내가 아니니까. 그때는 그 우리 사모님을 뵀을 때 이분이 나의 아이들을 같이 낳겠구나라는 느낌이 그냥 들었어요. 네. 그 느낌이 들었으니까 아이를 같이 낳아야 되는 때는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결혼을 하고 낳는 게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특히나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했죠. 그러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분들이 좀 이제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보면 이제 결혼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결혼을 해야 이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 또 결혼을 해야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또 있을 세대이긴 한데 특히나 그렇죠. 또 경제가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미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신 이제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근데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분들한테 일단 조언할 수 있는 건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결혼 정년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일단 저 26에 결혼했어요. 27인가?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하고 해야 되면 빨리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래서 같이 무언가를 꾸려나가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빨리고 뭐 그게 아니 돈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 돈 때문에 결혼 못한다 그건 사람을 만난 게 아니야. 안 어떠한 하는 게 상황에도 낫다. 불구하고 만나서 하는 거지. 저도 뭐 반지하 전세방에서 결혼해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근데 남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준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 생각도 없이 남의 생각, 사회 기준대로 한다? 얼마나 확률이 떨어지는 행동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지금 기준으로 100세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45세? 네. 그 정도 때가 되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잘 살았으면 자기가 세상에 나눠주는 삶도 살면서 살아줄 때 모르는 사람보다 자기가 가까이 있는 가족을 만들면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전적인 부분을 넘겨야 되는 부분들을 그거를 이 이성의 착각 때문에
뭐 조절할 수 있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린 동물이야. 생각하는 동물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미리 해놓은 거야. 늦게 45세가 됐다라는 거야. 남자가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했으니까 동물적인 부분에 충족을 못 시키면 그 사람의 삶은 완성도가 없어요. 그 동물에 가까운 부분에 자기가 못한 숙제들을 잘해야 돼. 그걸 만든 생각과 물질적인 그간에 모아놓은 거를 잘 활용해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